자, 오늘 강의 제목은 내 인생과의 한판 승부를 위한 2023년도입니다. 이틀 후면 2023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세요? 기대되세요? 설레이세요? 두근두근 하세요? 책 중에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우리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프레임이란 걸 갖고 있답니다. 프레임의 뜻이 뭐죠? 영어로 창틀이에요. 네모난 창틀로 세상을 바라보면 네모나게 보이죠. 그죠? 세모난 창틀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모나게 보여요. 우리 집 창틀이 쓰레기장으로 나 있으면 다른 걸 둘러보려고 그래도 그 창으로는 쓰레기장밖에 못 봐요. 근데 좋은 뷰가 좋은 바닷가로 열려있는 창이 있다면 그 창으로는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인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자, 여러분들 우리는 새해가 오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새해는 새로울 거야 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현재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99%의 사람들은 어떤 현재, 어떤 미래를 살아가냐 하면 과거에 물든 현재, 과거에 물든 미래를 살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그럼 내년도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과거에 물들었잖아요. 예전에 실패했어. 올해 잘 안 됐거든? 내년도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들어 있죠. 전혀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프레임을 깨보자는 거죠. 그게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준비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공감하세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여러분들이에요. 절대 있잖아요. 옛날에 안 됐다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 못했다고 오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누워있던 애가 갑자기 오늘 뒤집죠. 애들 키워보시면 기억하시잖아요. 계속 누워있어야지. 꼭 갑자기 기든 애가 어느 날 쓰잖아요. 갑자기 쓰죠. 어제 못했다고 오늘 못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올 회계연도 좀 잘 못 보냈어. 괜찮아요. 내년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깨자고요. 한국아메이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 1200억을 넘었습니다. 1280억을요. 아마 13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죠.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한국아메이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양적 성장이 이 질적 성장을 동반한 성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건요,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 회계년도에 1200억을 넘었었거든요. 저 때는 거품이 좀 많았어요. MGA 보너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가고 나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천억까지 떨어졌네요. 거품이 제거되는 기간이었죠.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 성장을 해서 내리 13년간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1200억을 넘어요. 역대 최고 매출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 최고 매출은 MGA 보너스가 있었던 2002년처럼 그런 성장이 아니에요. 거품이 아니에요.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숫자도 3,000명이 넘고요. 3,3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유자격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요. 엄청난 내실을 가지는 질적 성장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호기입니다. 호기. 거기다가요. 내년은 삿포로 여행, 가족 여행. 한국아메 최초로 이제 솔로든 부부든 무조건 와이프가 못 가든 남편이 못 가든 3명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바뀌었잖아요. 4명. 나까지 포함해서 4명. 예전에는 남편이 못 가면 남편 빼고 2명밖에 못 데리고 갔어요. 솔로들은요, 부모님 안 계시거나 친인척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없으면 나 혼자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가족여행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솔로든 부부든 어쨌든지 간에 퉁쳐서 4명. 멋지지 않아요? 역대 최고의 프로모션이죠. 거기다가 이제 내년엔 또 후내년엔 뭐가 있어요? 2024년도에는. 지중해 크루즈가 있어요. 지중해 가보셨어요? 크루즈는 타보셨어요? 이걸 한꺼번에 탈 수 있어요. 멋지죠? 이런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최고의 한 해가 내년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요 브론즈 프로모션이 엄청나죠.
브론즈 붙은 것만 4개나 돼요,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브론즈 빌더 플러스, 이제 또 뭐가 생겼어요? 브론즈 Q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레그를 탄탄히 가라고, 아메에서 세레그 탄탄히 가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데, 아메에서는 당신이 좋은데 거기다가 덤으로 선물까지 주고 보너스까지 주고 막 이래요. 야, 이런 기회 잘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파운데이션 키트 주고요. 이거 1년 연장. 원래는 오늘까지만, 내일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1년 연장 확정. 내년에 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도 또 1년간 받을 수 있어요. 확정. 자, 두 번째, 브론즈 빌더 30% 보너스 더 주는 거. 내년 당연히 확정. 예. 자,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 플러스. 예.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진 않았죠, 1년. 근데 내년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2024년도 또 연장 확정. 브론즈 빌더 플러스 되면 저거 세트 줘요. 10개짜리. 원래는 브론즈 구조 Q 했을 때 받는 저 샘플 40개 있는 거 받았는데 저거는 한 단계 더 올라갔고,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FA 그룹에 신규 가입하고 10만 이상 사면 주는 선물 세트 있죠. 10개 드는 거. 그걸 주기로 했어요. 괜찮죠? 거기도. 예, 저거 줘요. 자, 그 다음 이제 새롭게 생긴 거죠. 브론즈 구조 Q. 자, 이건 뭐냐? 1000만 PB SP를 하시는데 15%, 9%, 9% 이렇게 하시면 그걸 브론즈 Q라 그래요. 그걸 내년 이제 다음 달 9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6개월간 저렇게 하시면 매달 40개짜리 샘플 키트를 매달 줘요.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24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샘플을. 어마어마하죠. 네, 브론즈 Q 1599 이렇게 하시면, 이왕 SP를 하시려면 1599를 목표로 하세요. 삿포로 가시려는 분은 9월 달에 도전하셔야 되죠. 예, 그럴 때 1599로 하세요. 그럼 브론즈 Q 선물 받을 수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브론즈 하면 누가 좋다고요? 내가 좋은데, 내가 좋은 건데 선물을 또 줘요. 예,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브론즈 Q에다가 플러스 플래티늄 이상 사장님들 또는 스폰서 사장님들에게, 리더 사장님들에게 세레그가 Q를 하시면 세레그 Q 에메랄드인데 꼭 세레그가 브론즈 Q는 아니어도 돼요. 예, 저기는 그냥 예시로 저렇게 놓은 거고요. 브론즈 Q가 아니라도 세레그가 Q를 하시면 Q 에메랄드가 되시면, Q 에메랄드 언제부터? 9월 달부터 2월 달까지 6개월간 언제든지 Q 에메랄드, 세레그가 에메랄드 Q를 하시면 동시에 3개가 Q 아니어도 되죠. 내년 2월 달까지 하여튼 3개가 Q를 하면, 한 개는 9월 달에 하고 한 개는 10월 달에 하고 한 개는 11월 달에 해도 에메랄드 Q예요. 예, 동시에 안 해도 돼요. 에메랄드는. 사파이어는 동시에 해야 되지만 에메랄드는 따로따로 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 세레그가 Q를 한 번씩만 하면 Q 에메랄드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4가지 혜택을 줘요. 저기 뭐 특별 프로그램. 뭐 줘요? 3월까지네. 7개월 동안이네. 9, 10, 11, 12, 1, 2, 3. 7개월 동안요. Q 에메랄드가 되시면 본사 초청 워크샵,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데리고 본사에 가셔서 워크샵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날 파트너들과 특별한 식사를 해요. 본사 옆에 가면 그 유명한 높이가 막 한 3층 정도 되는 레스토랑이 있대요. 거기서 여러분들, 인원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15명 정도 파트너들. 근데 내 파트너가 다 15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소비자 후원하고 싶은 소비자 같이 가자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15명 스폰서와 함께 식사도 하고요. 선물도 주고요. 1대1 비즈니스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거 해준대요. 괜찮지 않아요? 예.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브론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도전해 보시라고요. 내 사업의 구도를 갖추는 건데 아메에서는 그 구도 잘 갖췄다고 선물을 준대요. 멋지죠? 거기다가 또 대망의 불을 질러요. 불을 그냥. 예, 내년 신규 에메랄드가 되시면 워크샵을 원래 어디서 했습니까? 에메랄드 워크샵. 제주도에서 했고 그것만도 좋았죠. 근데 싱가포르에서 시켜드린대요. 4박 5일 동안. 예, 4박 5일 동안 싱가포르의 뉴 에메랄드 포럼을 워크샵을 가십니다. 와, 불을 지르죠, 불을. 예.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불을 지른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프레임을 바꿔보자고요. 내년은요, 내년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아이고만 내가 되겠나?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뭐 되지도 않고.
이 프레임을 깨자고요. 새로운 한 해잖아요. 새로운 여러분들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1년입니다. 어떻다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1년을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이 1년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려면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자신감을 갖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인간의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자신감, 할 수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자신, 스스로를 믿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저 사람 하면 나는 하는 거지. 저 사람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가지시고 의지를 내보세요. 그럼 된다 그러셨어요. 누가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요. 그거 해보자고. 자, 3개.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요. 의지를 내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 그랬어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 업라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핀 가실 때 어떻게 했느냐. 다 저렇게 하셨어요. 스스로를 믿고 목표를 세우고 결정하고 의지를 낸 겁니다. 그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2023 회계연도를 여러분이 한판 승을 위해서 5가지 성공 전략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해볼까요? 5가지. 첫 번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진정 원하는 미래에 집중하라. 진짜 원하는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인간의 집중력은요, 한 곳밖에 못 냅니다. 하나밖에 못 내요. 여러분들 눈 2개죠. 책을 2권 놓고 한쪽은 이쪽 보고 한쪽은 이쪽 보고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2개죠. 왼쪽은 영어를 듣고 오른쪽은 국어를 듣고 되게 안 되게요? 안 돼요, 그거. 인간의 집중력은 오직 한 가지에만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 요즘에 유행하는 책 중에 뭐 신사임당인가 그분이 막 추천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던데 요새 원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띵이라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그럽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죠?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집 전셋값을 올려달라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직장을 다른 직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애가 크니까 자기 방 달라 그래서 집을 넓혀야 되고 집 넓히고 나니까 부모님이 또 아프시고 부모님 병원비 잘 해결하고 나니까 또 어디서 뭐 사고가 터지고 가족이 아프고 매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빠져 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여러분에게 과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찾으라는 거죠. 인생에서 무엇 하나에 내가 집중해서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래요. 저는 그게 아메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미래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나한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항상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들고 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 하나를 붙잡고 해결해내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르르 사라진다니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곡 휴게소에 가면 남자 대변 보는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걸 해결하면 작은 건 해결된다. 그게 인생의 진리 아닐까요? 큰 게 해결되면 작은 건 해결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아시죠? 이솝우화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우화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이겼죠? 토끼가 잤네. 그죠? 자만한 거죠.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거 다들 읽어보셨죠? 얘들을 둘이를 실제로 여기서 경주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북이가 이겨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학교 실험실의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실험을 했어요.
10번을 경주시켰는데 9번을 거북이가 이겨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갖고 왔잖아요. 보세요. 이걸 연구 논문으로 냈어요. 실험을 해서요. 왜 거북이가 이기게요? 우화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화는 진리예요. 토끼는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넘어갔다가 거북이 등에 한번 탔다가 내려왔다가 저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토끼는요, 아니, 거북이는요, 계속 그냥 꼬북꼬북 지길 가요. 그리고 결국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되셔야 돼요. 토끼는요,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지. 거북이는 저밖에 안 보여요. 그냥 앞에밖에. 예, 뚜벅뚜벅 걸어가서 결국 결승전에 골이 나는 겁니다. 토끼보다 먼저. 여러분, 토끼가 되지 마시라고요. 거북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명확한 목표의 힘이에요. 명확한 목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걸 생각하는 걸 걱정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걱정을 해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들을 상상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기도는 뭐죠?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을 상상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잠재의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잠재의식에 들어간 일들은, 목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계속 일이 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한테 한번 실험해 볼게요. 바나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바나나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바나나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계속 머릿속에 지금 바나나가 떠오르죠.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돼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일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걸 상상하게 되거든요. 담배 끊는 사람이 나 담배 꼭 끊을 거야, 담배 꼭 끊을 거야. 그럼 담배를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못 끊어요, 그 사람. 예.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 못 끊어요, 담배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진짜 원하는 거. 원하는 걸 상상하셔야 돼요. 예. 예? 계속 바나나. 강의 끝날 때까지 바나나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인간은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뇌의 영역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이 미지의 세계를 활용할 줄 아는 방법들만 여러분이 익히시면 누구나 성공해요. 생각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란 건 의식과 무의식이죠. 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의 95%는 무의식이거든요. 이걸 진짜 다뤄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걱정 말고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우리로 치면 기대해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라고요. 그걸 상상하세요. 그 상상의 극단에 이르는 방법이 온전히 이미 그걸 가진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감정까지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시는 분들 보면 눈을 감고 상상하잖아요. 상상하면서 그때의 기분을 만끽하죠. 네, 이게 생각으로 상상으로 현실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 비전보드 시각화 시켜놓은 거 있잖아요, 집에. 쳐다보시면서 상상하세요. 거기에 있는 백고동 소리도 들으시고 갈매기 소리도 들으시고 그때 누구랑 함께 내 샴페인. 예,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 각인된 무의식에 각인된 여러분의 목표들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여러분이 그거에서 관심을 끄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요. 예,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글씨 시작. 진정 원하는 미래에 집중하라. 아시겠죠? 단 한 가지 집중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집중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에서는 보통 결단이라 그래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요. 해야 할 것 이거를 해야지. 내가 이걸 안 해서 성공 못했으라고 착각하세요. 성공은요. 대부분이 해야 할 것을 덜한 것보다는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바람에 못하게 되거든요. 다 잘하는데 요거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요거 하나를 못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하는 바람에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성패를 결정한다니까요. 이걸 결정하셔야 돼. 해야 할 거는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탱코. 예, 정해져 있어요. 암에 해야 할 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탱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각각이 달라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저 그림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 그림. 2차 대전 때 미국군이 자꾸 비행기 타고 이제 전투를 나가면 비행 조종사가 자꾸 이제 격추돼서 죽어. 그 비행기 조종사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살아서 돌아온 비행기 있잖아요. 살아서 돌아온 비행기 보니까 총알을 저렇게 맞았더래. 예, 그래서 저기 총알 많이 맞은 데를 덧대가지고 두껍게 만들면 되겠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딱 하는 순간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들 아이가. 이러는 거죠.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아니, 저기 맞았던 건 다 살아 돌아왔잖아. 그러면 지금 총알을 안 맞은 곳이 프로펠러에 있는 엔진 두 곳과 조종석 총알 안 맞았네. 저기 맞으면 죽어서 못 왔단 말이잖아. 저기다가 쏴야지. 저기를 더 두껍게 만들어야지. 총알 많이 맞은데 두껍게 만들면 뭐하노? 이렇게 맞는 말이죠.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 전문가의 말대로 조종석과 엔진에다가 덧대고 나니까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일반 연구원들처럼 졌다가 덧댔으면 뭐 소용없는 일인 거지 지금. 예, 그죠? 저기 맞은 비행기는 어차피 살아 돌아왔으니까. 예, 생각에 전환을 해보자고요. 해야 될 것보다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우리의 성공을 결정한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미루기 습관, 예, 게으른 습관. 예, 첫 번째가 저기가 있죠. 예, 미루기. 저게 제가 일본어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저것 때문에 대부분이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잠재력은요. 그랬잖아요. 제가 내 잠재의식에 넣은 목표나 꿈은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들과 힌트들을 계속 떠올려 주거든요. 오늘도 제 얘기 제 강의 듣다 보면 사람이 떠올라요. 뭔가 해야 될 일이 떠올라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지. 우리의 잠재의식이 정말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 잠재의식에 넣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떠올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 떠올랐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아. 사람 이름이 떠올라서 누군가 생각이 났어.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아세요? 소설? 영화로도 나왔죠. 나니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책이 한 800페이지 되죠. 예, 800페이지. 저는 배고 잤는데 우리 딸들은 그걸 너무 재밌게 읽더라고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소설가예요. C.S. 루이스라는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인간을 파괴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11가지 방법.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켜라 라고 알려져요. 누구 악마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보낸 편지예요. 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예. 인간을 파괴시키려거든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고 희망 주고 절망하게 만들어라. 먼저 훌륭한 계획을 세우게 해라. 그리고 희망을 품게 도와줘라. 그 다음 내일 하게 하라. 인간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없다. 오로지 현재뿐.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 인간은 파괴된다. 예. 이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가르쳐 준 방법이야. 인간을 괴롭히지 말라고. 인간은 스스로 파괴된다고. 예, 희망을 주고 절망하게 만들면 된다고. 훌륭하게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지. 그 다음은요, 내일 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또 생각난 걸 내일 하지 뭐. 조카 악마한테 당하셨습니다. 네, 미루기.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사실요. 예, 게으름요. 그 다음 또요, 남과 비교. 저 사람 저리 잘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노 지금. 나가 죽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저 혼자 자책하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은요. 남과 비교했으면 저는 진작에 그만뒀어야 돼요. 저는요, 에메랄드가 좀 빨리 됐어요, 2년 만에. 그리고 에메랄드가 무너졌어. 그리고 1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핀을 앞서갔어요. 제일 마음 아플 때는 언제였냐 하면 여행을 가면 나는 에메랄드야. 근데 어떤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손 사장님 강의 듣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막 이래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나하고의 싸움이지. 어제의 나, 작년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또는요. 스폰서한테 미안해서 또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혼자 해보겠다는 생각. 이게 되게 위험해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메이는요. 같이 해야 돼요. 예, 스폰서가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좀 못하고요. 못나고요. 학력이 낮고요. 나이가 어려도 그와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나요. 이건요.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혼자 못 해내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사업 설명 잘하죠. 그래서 제 친구들 후원이 안 돼요. 예, 나를 뻔히 알거든요. 못 해내요. 이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다른 이사사님들의 얘기를 듣게 해야 돼요. 똑같다니까요. 예, 혼자 안 돼요. 팀으로 해야 돼요. 그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예, 혼자 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지. 아이 뭐 같이 가봐야 번거롭기만 하고 나 혼자 하지 뭐. 안 된다니까요. 예, 진짜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 짠 하고 스폰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짠 아메에서 짠 하려고 그래서 나 다 집에 갔어요. 짠 안 돼요. 짠. 예, 제발 짠하지 마세요. 짠. 같이 하세요. 그냥 같이.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가면서 같이 하시라고요. 같이. 그래야 정도 쌓이고요. 우정도 쌓이고요. 그 맛이잖아요. 그 맛. 예, 그 맛. 네 번째는요, 부정적 마인드. 이거 되게 큰데요. 어떤 일에는, 아니, 일이고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프레임이라 그랬죠. 어떤 일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에는 무조건 양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여러분 어디를 보실래요? 여러분이 보시는 게 커요. 커져요. 예. 어떤 일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다리를 다쳤어. 그럼 아이씨 다리를 다쳐갖고 내가 오늘 이 일을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보는 거죠. 하지만 야 왼다리 하나만 다쳐서 얼마 다행이야. 두 다리가 다쳤으면 못 다니잖아. 쩔뚝거리면서 다닐 수는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이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보느냐가 여러분 마음에 그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들게 돼요. 부정적인 면을 보죠. 내가 그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끌려와요. 나한테. 그런 파트너들 그런 소비자들이 나한테 끌려온다니까요. 내가 그 파장을 내기 때문에요. 내가요, 긍정적인 면을 보이기, 사람에겐 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저희 파트너들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근데 서로 그런 거 보지 말자고요. 얘기도 하지 말자고요. 예. 근데 찾아보면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그것만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이 끌려와요. 그게 이 사업의 원리예요. 자꾸 저한테 와서 저희 파트너 중에서 그래요. 하소연을 해요. 파트너가 어떻고 소비자가 왜 나는 이런 소비자밖에 없고 막 가게만 가면 반대하고 막 하면 본인이 그쪽을 보니까 그쪽의 사람이 끌려오는 거라니까요. 생각만 바꿔보세요. 어느 순간 희한하게 아닌 사람들이 끌려와요. 바뀐 생각만큼 그런 사람들이 끌려오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마인드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다섯 번째. 비효율적 시간 관리.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우리 사업의 자원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특히나 이게 있잖아요. 우리 시간 관리에서는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것과 긴급한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구별이 안 돼요. 일반적인 우리들은 급한 게 중요한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자꾸. 급하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끌려다녀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안 급하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왜 시간 관리 그러면 이런 매트릭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아이젠하워가 만든 시간 관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과 긴급한 걸 기준으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놨어요.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된 내용인데요. 자,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내가 시간을 쓰는 일은 저 네 가지 기준에 네 가지 영역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저건 무조건 해야 돼요. 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서 뭐 어떻게 안 돼요, 저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데 안 긴급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미루는 일들이에요, 저게. 저게 진짜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요, 내가 억지로 해야 돼요. 저거는 시간을 내서. 억지로. 운동 그렇죠. 인간관계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독서 그렇죠. 가족 간의 대화 이런 거. 중요한데 안 급하니까 안 하다 보면 나중에 급해지죠. 와이프랑 대화 많이 안 하고 와이프랑 뭐 가족이랑 대화 많이 안 하면 나중에 노년에 이혼하자 그러잖아 와이프가. 그럼 급해지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걸 리더십의 영역이라 그러는데 저 일들을 안 하면 2번 일들을 안 하면 1번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있잖아요. 평소에 2번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나 바빠 죽겠어 하는 사람들 있죠.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그건 평소에 2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서 바쁘고 와이프 뭐 해야 돼서 바쁘고 미루든 뭘 해야 돼서 바쁘고 전부 다 미뤄서 만들어진 거야. 그거. 그러니까 바빠 죽겠다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 거지. 예, 실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진짜 열심히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안 바빠요. 바쁘지 않아요. 예,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십의 영역, 저걸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쏟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다고 착각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9시 되면 드라마가 해야. 그럼 막 급해지죠. 누가 어디 가지? 야, 9시에 나 드라마 보러 가야 되거든. 급해지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급한 게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막 시작한 드라마. 카톡, 울리는 카톡, 문자, 전화, 택배 받는 거, 거절하지 못하는 경조사, 약속 없는 방문, 한 개도 안 중요한데 급하다고 중요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요, 회사에 가면 임원들은 비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해야 되니까 저거를. 급한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해결해내는 거죠, 비서들이. 예, 마지막으로 이건 안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건 안 해야 돼요. 낭비 영역이에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사분문의 영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요. 예. 두 번째인 리더십 영역, 이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 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운동, 또요. 독서, 또요. 인간관계, 가족 간의 대화, 또요. 뭐 있어요? 준비하는 거. 미래를 준비한다고 여러분들 뭐 하시고 계시죠? 아메이를 하신다면 아메이요. 휴식도 중요하고요. 예. 자기 성찰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미팅, 나를 개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겠죠. 이런 일에 시간을 쏟으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3번과 4번을 정리하셔가지고요. 3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잘 골라야 돼요. 안 쏘가야 돼요. 네, 쏙지 마시라고요. 4번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4번 영역. 안 해야죠. 저건 어쨌든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에 여러분들이 2번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 할 일을 그냥 쭉 적죠. 쭉 적고요. 그냥 쭉 적으면 저 구별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게 저게 사실 시간 관리의 교본 같은 책이에요. 교본요, 교본. 시간 관리의 교본. 저 책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루에 할 일을 쭉 적으세요, 밤에. 쭉 적은 다음에 나한테 중요하지만 덜 긴급한 게 뭐가 있을까를 체크하세요. 많이도 하지 말고 3개요. 3개. 3개 이상 하면 안 돼요. 많아져서. 원싱인데 한 가지는 부족하고 3개 정도만 체크하세요. 이 3개가 굉장히 나의 성장과 내가 꿈꾸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 3개를 골라내세요. 그걸 먼저 하세요. 그거 하기 전에는 딴 거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딴 거 있어요. 엄마 심부름하기, 친구랑 백화점 가기, 또 뭐가 있을까? 우체국에 우편 보내기, 이발하기,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주? 그러면 딴 거를 하기 전에는 저는 A라고 표시해 놓는데, 3가지를 A 이렇게 표시해 놓고 A를 하기 전에는 딴 걸 안 하는 거예요. A를 못했어. 그럼 이발하기 미루면 되지 뭐. 머리 안 자른다고 죽나요? 안 죽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 책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창조적 미루기. 미룰 건 미뤄야 돼요. 그죠? 그럼 머리 내일 깎으면 되지. 모레 깎으면 되지. 제가 지금 일주일째 미루고 있어요. 머리까지. 딴 일들이 있어가지고. 미루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상해요? 펑션 전만 깎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걸 통해서 뭘 확보한다? 내가 중요한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걸 할 수 있는 시간. 자, 그렇게 여러분들 두 번째 뭐였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십시오. 자, 구분해 내고 나면 세 번째 이제 그 시간들을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됩니다. 집중과 몰입하는 순간을 못 만들면 성장이 없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집중과 몰입력. 여러분들 비행기가 나를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활주로에서 뜨기 전에 연료의 80%를 쓴다고. 맞나요? 네, 맞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네, 제 공군을 나왔잖아요. 네, 제가 관제를 했잖아요. 네. 활주로 이론이란 건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날려면 과학적으로 이론상 양력, 그러니까 공기의 힘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죠. 예, 그 힘을 만들어내려면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조건이라 그래요. 예, 완전 조건. 그래서 이게 보통 전보 비행기,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보잉 747 정도 비행기 정도 되면 수십 톤이에요. 이 수십 톤이 날잖아. 신기하잖아요? 차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차 수십 대 무게가 날아. 와, 이거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얘들이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60km에서 300km 정도의 절대 속도가 필요해요. 이 이상의 속도. 이 이상의 속도. 그리고 거리는요, 1.8k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활주로가 1.8km 이상인 거예요. 이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이 두 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비행기 날아 못 날아? 못 난다니까요.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리가 1.8km 이상 안 되면 못 날고요. 아무리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저 260km 속도를 못 내고 100km로 달리잖아요. 그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수밖에 없어요. 못 떠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속력을 안 내고 거리만 올리고 있는 거죠. 안 하는 것도 안 달리는 것도 아니잖아. 100km가 달리는 것 같아. 하고는 있어. 근데 저 몰입을 못 만들어내는 거지. 260km 이상을. 한 번은 260km로 달려야 뜨잖아요. 그죠? 예, 아까 우리 유파운드 스프레 팀사님 내년에는 200km 달리시겠다면서 뜨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맞는 거죠. 한 번은 하셔야 돼요. 나를 여면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예요?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자고요. 오늘부터 달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8월까지만 한번 달려서 나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완전 조건을 한번 만들어내 보시라고요. 예, 많이 했잖아요, 이제. 예, 많이 묻잖아요. 고마해도 안 됩니까, 이제? 이제 나르셔도 안 됩니까? 그죠? 예, 날아봅시다. 예, 날아보자고요. 여러분들, 날라고 하니까 집중을 좀 해보려니까 열정이 안 나요, 열정이. 이렇다니까요. 열정은요, 언제 나게요? 행동을 할 때 나요. 열정이 나야 달린데, 이거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해본 거지, 이거는. 열정은요, 어떻게든지 궁디를 집 밖으로 끄집어내고요. 누구라도 만나. 그러면 생겨요. 열정은 행동할 때 생기는 거예요. 네, 열정이 먼저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열정을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안 와요. 예, 절대 안 와요. 예, 행동하기 시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희한하게 생깁니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해보신 분들 맞나요? 예, 여러분들 빨리 성장하고 싶죠?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내년에. 집중하고 몰입하시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초고속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딱 마음에 들죠? 초고속 성장. 이 책에 자기가 초고속 성장을 하는 딱 이렇게 원리들을 딱 써놨는데요. 아,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고속 성장을 못하는 이유 두 가지랍니다. 딱 두 가지. 뭐냐? 이거예요. 99.99%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몰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몰입하는 기간을 못 만들어내니까 100km로 달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다가 아이고 뭐 안 뜨네 하면서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보는 거죠. 몰입이 안 돼서 99.9%가 중도 하차를 해요. 무언가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짜 절박함인 거예요. 가짜 절박함. 나 반드시 해야 돼요 하는데 안 움직여요. 이거는요, 변화 없이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빨리 변화하십시오. 제대로 절박함을 가져보세요. 간절한 목표, 간절한 꿈, 가져보시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예, 몰입이 안 돼서 중도 하차한다잖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100%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또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 몰입 때문에, 안 된다고 그만두셨던 거거든요. 저 몰입을 못해서. 여러분들 몰입해 보십시오. 딱 1년. 진짜 좋은 시기입니다. 몰입하기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자, 그렇게 몰입을 하는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런 순간 여러분이 이때까지 했던 에너지를 들였던 일들이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내년에 또 쌓아야 돼요. 또 쌓아야 되고요. 근데 안 멈추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년 삿포로를 도전하는데 하다 보니까 큐를 놓쳤어. 몇 번.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에 못하고 12월 달에 못하고 1월 달에 못해. 그럼 포기해버리거든요. 그 순간 1년이 날아가요. 또 다시 해야 돼요. 내년 9월부터. 아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다시 큐를 하나고 큐를 해내고 큐를 해내서 7번 했어. 플래티넘 됐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회계년도는 어떠냐? 그 밑바탕 위에서 또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게 성공의 원리예요. 근데 포기 한 달로 짜글래 볼까요? 내가 이번 달에 SP를 도전하는데 15일쯤 됐는데 200만 PB야. 포기하죠. 포기. 그럼 어떻게 돼요? 15일이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날아가요. 그럼 다음 달 1일부터 또 다시 시작이에요. 또 15일이면 또 200만 PB야. 또 포기. 포기가 습관돼요, 습관. 네.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다가 좀 안 됐어. 못했어, 내 목표에. 그래도 다시 마음과 다 잡고 또 다시 하는 거죠.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처럼 안 됐더라도 이때까지 해왔던 걸 놓칠 수는 없잖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돼요. 나영석 PD 아시죠? 방송 PD계에는 거의 뭐 방송계에 유재석이 있다면 PD계에는 나영석이 있는 거잖아요. 1박 2일 기획하고 뭐 수많은 예능들을 기획해서 히트시킨 사람 아닙니까? 나영석 PD가 그 유퀴즈라는 프로에 나와갖고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대. 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단해 보였대.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더래요. 여러분들 꾸준함이 최고의 무기라는 거 아세요?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요? 내가 뭔가 조금 저기 잘난 사람만큼 난 잘난 게 없으라고 느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꾸준함이라는 무기만 가진다면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예. 이게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아메리카 처음 했을 때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막 할 때, 막 6%, 6%, 9%, 막 6%, 9%막 이렇게 할 때요. 애프터를 할 때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옆에 현직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암해 하신다고. 의사인데. 진료 다 보고 암해하러 오셔. 막 스피치 막 그렇게 하시고요. 막 내년에 다이아몬드 간다고 막 이래.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 그 뭐죠? 주유소 3개 가진 땅도 되게 많고 부자. 주유소가 3개 있대, 3개. 막 뭐 주유소 3개 있다고 막 이래. 거기 또 누가 있었냐 하면 예. 그 대학교 교수님. 막 내가 어느 대학의 교수죠. 저는 26살 대학교 휴학 중이고 PC방 알바하면서 암해하고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들어요. 자꾸 미치겠더라니까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 제 26세 저한테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이게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 명씩 한 명씩 안 보이시더니 나만 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잖아요. 뭐가 이겼다고요? 꾸준함이 이긴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 그냥 이거 한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이기는 거죠. 꾸준함은요. 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에요. 누구나 다 꾸준함이 최고의 무기라는 거 아는데 그 꾸준함을 진짜 실천해서 발휘하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여러분이 발휘하면 돼요. 나는 막 될 때까지 할란다. 이 마음 먹고 딱 하시면 될 때가 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을 명심하세요. 여기서 멈추지 말자.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그냥 keep going. 예. 이게 웃기다. 포기, 멈추는 거 다 습관. 매달 있잖아. 열심히 하다가 10일쯤, 15일쯤, 20일쯤 되면 포기. 계속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지금 12달을, 신년 회계연도. 예, 반복하시겠어요? 아니요. 새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지난달에 안 됐다고, 지난 회계연도에 못 했다고, 올 회계연도 9월 달에 못 할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해낼 수 있다니까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 순간순간 목표와 함께 하십시오.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뭐라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예. 기억나? 세 가지? 예.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갖고, 뭐 하라고요? 의지를 내라고요. 목표. 저는요, 목표를 갖지 않고 사업하는 한 달, 목표를 갖지 않고 사업했던 1년은 사업 한 달이 아니에요. 사업 한 해가 아니에요.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목표가 없었던 한 달은, 목표가 없었던 한 해는 사업 한 해 아니다. 그럼 당신 몇 년 했냐, 사업? 10년 된 분도, 저 1년 했는데요. 이래요. 예, 왜? 매달 목표를 가졌던 달을 다 합쳐보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저도 지금 횟수로 아메한 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메이를 시작한 지, 회원가입한 지 23년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진정한 목표를 갖고 매달 정진했던 한 달들을 합쳐보면 5년이 안 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시스템에서 2 to 5라고 하나 봐요. 2년에서 5년. 거기서 말하는 2년에서 5년은 집중하고 몰입하고 목표를 갖고 진행했던 2년에서 5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진짜 목표를 딱 정확하게 갖고 2년 동안 몰입해서 2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부터요. 2년만 집중하시면 다이아몬드 다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년 집중하면 다이아몬드 다 돼요. 간단해요. 지금부터 1년 열심히 집중해서 64개를 다 찾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64개 찾을 수도 있잖아요. 예. 수업 설명 막 하고 다니시고 초대 많이 하셔가지고 64개 다 찾을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그럼 9월 달에 다 찾았네? 아 그럼 내년에도 갈 수 있어. 다이아몬드.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능한 일 아닌가요?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퇴직할 때까지 20억을 모아서 월세 500만 원씩 받는 거는 불가능 맞죠? 그거는. 그건 불가능이야. 그거는.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아메이에서는요 웃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지금부터 한 달을 열심히 보내서 6명을 찾으셔서 그 6명과 올 한 해, 올 회계연도 플래티넘을 다 갔어. 여러분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있어요. 몇 프로? 50%. 하면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건 50%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15억짜리, 20억짜리 건물 갖는 것보다는.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메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덱스 제거 사장님이 쓴 책이 있죠. 끝없는 추구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절대로 목표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달성이 안 된 목표는 다시 세우세요. 그래도 안 되면 10번을 더 세우세요. 나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한 목표는 모두 이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목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과거입니다. 목표가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려면 과거의 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뭘 닫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의 문이라는 건 과거에 안 됐다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라고요.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과거에 물든 오늘을 살지 마시라고요. 과거에 물든 내일을 살지 마시라고요. 2022년도에 물든 2023년도를 또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한 해고 다른 여러분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감 스스로를 믿으시라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상상했던 현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하라고요? 진정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2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라. 3번 집중과 몰입하라. 4번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라. 5번 매 순간 목표와 함께하라. 이렇게 1년을 보내시면 여러분들 상상했던 현실을 만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미루거나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마음의 적이 두려움이에요. 공감하세요? 두렵거든요. 근데 뭐가 두렵냐 가만히 보면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는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행동의 발목을 잡잖아요. 우리 행동에. 경험해 보셨죠?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내 생각 속에만 있는 두려움인데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했는데 말하고 나면 아이고 반겨 막. 아이 그래 아메 제품 좋지 이래. 괜찮네 이래. 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두려워.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운 그 일들이 내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 꿈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보자고요. 두려워,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프레임을 바꾸신다면 우리가 조금 두렵더라도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삿포로 같이 가자고요. 삿포로 가서 진짜 그 회계연도 마지막에 들었던 그 강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할 삿포로 그리고 함께할 지주계의 크루즈를 꿈꾸면서요. 우리 멋지게 2023년 시작해 보면 좋겠네요. 제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